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주제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신문기사, 언론에서 나고 나서, 너무 많은 주변에서 질문과 또 언론사에서도 이제 후속 취재가 너무 많이 요청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걸 다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이거 기사 보고 나서 놀라셨을 거예요. 생수 1ml, 1리터가 아닙니다. 1ml에 나노 플라스틱 1억 6,600만 개가 관찰됐다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너무 충격적이었죠. 일반 미세 플라스틱도 아니고 사이즈가 작은 보통 1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보통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먹으면 뭐 엄청난 조개, 1조개 이상을 먹는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그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 논문. 참고로 되게 저명 학술지고요. 쉽게 낼 수 없는 그런 저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여러 결과, 뭐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는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제 6개월 전에 이미 이 관련 영상을 다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설명드렸었고요.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미세 플라스틱 원인까지도 제가 다 영상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이죠. 그 의학 채널 비욘디 이게 거기 우리나라 최대 의학 채널이죠. 거기 6개월 전에 제가 또 이미 여기 나가서 왜 이런 미세 플라스틱 나온지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고 아 그냥 저게 그거였구나라고 아마 쉽게 이해하셨을 텐데 아직 처음 보신 분이 너무 많았는지 너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150 마이크로, 그러니까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 사이즈가 큰 거는 우리 몸에 들어와도 흡수가 안 된다. 그대로 배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다가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죠. 왜 뒤통수를 맞았냐면 2022년 3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3월에 흡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흡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람 피에서 관찰이 된 거죠. 우리가 실제 피 검사를 하면 여러분들 혈액 검사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당 검사하고 그죠? 콜레스테롤 검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피에서 PET, 아까 우리가 말한 그 페트병, 그 플라스틱도 실제 혈액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무려 22명 중에서 17명에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이 된 거죠. 왜 혈액에서 관찰이 됐을까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당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런 생수병 내에서 그 당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사이즈가 작은 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당시 그 표준화된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런 나노니 미세 플라스틱 관찰하는 그런 표준화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자, 이제 뭐 수억 개 나온다더라. 이제 이런 까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유해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야 돼요. 암만 많이 먹어도 괜찮다면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마음껏 먹으면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근데 위해성 결과 현재 2023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위해성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결과 있긴 한데 완전히 좀 정말 모든 이들한테 좀 받아들여지는 또 약간 공신력 있는 저널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어떤 그런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연구 결과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매우 커요. 그게 뭐냐면 작년입니다. 2022년 얼마 안 됐어요. 여기서 뭘 가지고 실험했냐면 폴리스타이렌, PS 폴리스타이렌 페트가 아닙니다. 폴리스타이렌 하면 여러분들 그 커피 뚜껑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스티로폼, 그 다음에 일회용 도시락 용기, 그 하얀색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PS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동물 실험 해봤더니 왕창 먹였더니 암세포 성장을 더 빠르게 하더라. 또 환우분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전이 가능성이잖아요. 전이 가능성도 최대 10배 이상 더 증가되더라. 라는 PS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이 페트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없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 연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지 이 PS 관련해서 결과 나왔듯이 페트도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네,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인체 메커니즘 관련된 그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유통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냥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구조를 이렇게 보고 따졌을 때 폴리스타이렌에서 위험성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페트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연구 결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좀 지나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PS가 나왔다면 페트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먹었을 때는 우리가 그걸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많이 노출될 필요가 없다라는 건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을 따져야겠죠. 원인을 알아야 그 대책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노 플라스틱이 이런 그 논문 영어 문장을 그대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 자체가 오염됐을 수 있다. 병이 오염돼서 나왔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물론 노르웨이 실험 결과입니다. 노르웨이 제품 가지고 한 건 맞는데, 아마 노르웨이 제품이라고 해도 이 PET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따져봤을 때 병 자체가 오염돼서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염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런 어떤 추정은 이건 틀린 겁니다. 예,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학자들이 이 노르웨이 연구학자 그 연구팀이 저희는 이쪽 분야를 고분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플라스틱 분야를 고분자라고 그러는데 고분자 전문가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신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근데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워터 소스, 그러니까 수원, 애초에 물 자체가 오염됐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노르웨이 물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비춰서 얘기해 봤을 때 물 자체는 당연히 오염됐을 수 있죠. 오염됐을 수 있는데 그 정수하는 과정, 그런 생수회사에서 정수하는 과정들 따져봤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역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미세 플라스틱 거르는 건 되게 쉬워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그게 미세 플라스틱 거르는 게 그거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그 걸러서 깨끗한 물 만드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패키징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이 집단에서 연구 집단에서. 그런데 제가 나름 이 분야, 이쪽 분야 고분자 분야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추정은 아니라고 제가 단정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플라스틱을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성형 과정은 제가 예전에 짧게 설명드렸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두 단계. 첫 번째가 프리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출 성형이라는 걸 해요. 이제 고온 고압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짠 다음에 다시 열을 가해서 이제 고압의 기체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처럼 부풀리게 하는 거를 이제 블로우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 사출 성형과 블로우 성형을 합쳐서 그냥 사출 성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두 번째 단계만 강조해서 블로우 성형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건 이제 통칭해서 또 그냥 성형 가공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성형 가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수분해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가수분해가 뭐냐면 쉽게 해서 이게 물을 머금고 있을 때요. 이 페트라는 PET라는 소재가 물을 잘 머금고 있습니다. 잘 머금고 있어서 아주 극미량 0.04%만 머금고 있어도 그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지게 되면 조직이 끊어져요. 그런 가수분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직이 끊어져 있다가 그 상태에서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고 나노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뭐냐? 뭐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물을 머금고 있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을 완전히 날린 바싹 건조한 상태에서 성형 가공을 하면 저런 미세 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은 거의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저거를 규정을 마련하는 건 이제 당연히 다 돈입니다. 이게 법제화되면 뭐 기업들이 하면 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라 또 이게 엄청난 에너지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제품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물을 담았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깨끗이 그걸 세척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원래 세척 규정은 있습니다. 세척 규정은 원래 있어요. 근데 그 세척 규정이 법제화까지 되는데 이 세척은
미세 플라스틱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척 규정입니다. 그냥 오염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오염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깨끗이 해야 된다. 뭐 그 뜻이 정도로 병을 그냥 깨끗이 세척해야 된다는 정도지 미세 플라스틱을 뭐 제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미세 플라스틱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 미세 플라스틱 다 제거하려면 고압의 물을 쏘면 돼요. 고압의 물로 막 써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떨어뜨린 다음에 그 물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페트병 물을 마실 때 미세 플라스틱이 거의 확 줄어들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공장에서 그렇게 세척을 해버리면 고압 세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어떻게 되죠? 그 더러워진 물은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버려야 될 거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하수구나 어떻게든 버릴 거 아니에요. 버리면 여러분 하수 처리장에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거기서 또 깨끗한 물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결국 강과 바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압 세척 규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친환경적인 게 아니죠. 예, 환경 오염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기업체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용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환경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페트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연구 결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제품에서도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직 위험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추후에 밝혀질 가능성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드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셔서라도 일단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안 쓸 수는 없어요. 저도 씁니다. 안 쓸 수 없는 게 야외 나갔을 때 좀 불가피하게 사 먹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물통에 물을 담아서 나가도 그 물이 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관련된 규정, 과연 이 건조 규정과 이 고압 세척 규정에 대해서 이걸 적용할지 법제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다 돈이거든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0원 편의점 가면 500ml 1,000원 주고 사 드시잖아요. 근데 이걸 1,500원, 2,000원 돼도 과연 사 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이게 약간 좀 서민층 분들한테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 이런 업소 있죠. 식당 같은 업소에서 이런 그냥 일반 페트병 물 사다가 사업하시는 분 많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의 어떤 또 고충들 다 따져봐야 돼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 다 같이 페트병 사용을 일단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줄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